자, 우리 개념원리 212쪽. 자, 정적분의 이제 막 빠지다, 넓이다. 결국 정적분의 제대로 된 이제 무대로 올라온 거야. 왜? 정적분 결국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선생님 뭐 별거 없네. 그럼 정적분 했으니까 넓이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더 할 게 있어서 그래. 자, 한 번 더 보자. 우리 앞서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가 뭐였냐? 의미가 뭐였냐? y는 fx의 그래프와 특분 변수 x니까 x축 사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x가 a부터 b 사이 구간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치?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를 뭐라고 불렀어?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나 혼자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부호가 있는 넓이 무슨 말이야? 아, 넓이는 넓이인데 f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넓이의 값이 양의 부를 가지고 나올 거고요.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넓이에 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값이 구해질 거라는 얘기죠. 물론 a보다 b가 더 클 때 기준이야. 적분 방향이 정방향일 때 fx가 위에 있으면 등급값은 양수,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등급값은 음수로 나온다고 했어. 맞죠? 그럼 이제부터는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정적분값은 그대로 넓이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호에 대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f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값 구해서 그걸 넓이로 치면 되는 거야. 근데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 플러스로 바꿔주셔야겠지. 마이너스를 다시 한 번 더 곱해 주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C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a부터 b까지 y는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 때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넓이의 합이 아니고 뭐가 나온 거야 너는? 넓이의 차가 보여준다. 그냥 정적분 때리면. 그치? 그럼 넓이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쪼개야 되지. a부터 c까지는 fx를 그냥 정적분 하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fx를 정적분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니? 분명히 음수 나올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셔야겠지. 이래야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넓이의 합이 되는 거야. 쌤 빼기인데 왜 합이야? 얘가 마이너스 넓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넓이로 바꿔준 거잖아. 이해됐니?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 마이너스는 앞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수는 정적분 인테그랄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잖아. 됐니? 여기 쓸 수도 있겠죠. 이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그러면 자, 물론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 구간 나눠야 돼. 위아래 구간 나눠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제 넓이 구하려면 막무가내로 정적분 때리면 안 되구나. 반드시 뭐 해야 되니?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아래인지 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냐?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아야 되니까 교점부터 찾아야겠구나. 교점 찾고 교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위고 아래인지 알아서 그거를 확인하셔야겠지. 됐지? 자, 그리고 책에 보면 막 이제 절대값인데 봐봐. 이거 잘 보면 이런 얘기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우리 앞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어떻게 하냐? 구간 나눠서 풀었지. 그럼 이것도 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로 풀어질 거고요.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로 풀어지지. 절대값이니까. 즉 a부터 c까지는 fx가 양수니까 그냥 fx로 풀어서 적분하면 될 거고요. c부터 b까지는 f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로 풀어진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결국 내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p적분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 계산은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구간 나눠서 풀면 되는데 책에서 보통 넓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 씌워놓은 거야. 그게 왜 씌워졌어요? 이런 의미야.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보세요.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fx 그래프를 x축 아래쪽으로 끄돌리겠죠. 그러면 얘가 fx인데 얘를 아래쪽으로 끄돌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야. 그거를 정적분하면 결국 이 넓이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넓이의 합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기 때문에 막 정적분 때리면 위아래 넓이의 차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가? 반드시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고 계산은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계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얘는 상관없는데 그래프가 x 아래쪽에 있을 때는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함수를 바꾼 다음에 정적분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fx를 똑같이 정적분한 다음에 계산 결과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방법이 있지. 그건 각자 취향. 그 다음 이건 뭐 나중에 풀 때 이제 응용적인 부분인데 얘들아 그래프를 생기면 꼭 그려서 위아래를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no. 위아래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야매? 약간 편법 같은 게 있어. 어떤 거? 봐봐. 일단은 0대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부터 플러스 교점부터 확인해야 돼. 그 교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우리 막 도함수 구하고 막 그치?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냥 방정식만 딱 풀어놓고요. 아, 이 x는 0이 되는 교점 x는 예를 들어서 알파를 찾았어. 그럼 알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플러스고 한쪽에는 마이너스고 물론 둘 다 플러스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도 있겠지. 그 부호 판단을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야매로 적당하게 숫자를 넣으면 되겠지. 알파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는 거야. 알파보다 너무 작은 거 말고요. 근처에 있는 작은 값을 대입해보면 양수 나오네? 아 그럼 알파의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그래프 위로 그려지겠구나. 함수값이 양수 나왔으니까. 알파보다 조금 큰 값을 대입해봤더니 계산하니 함수값이 함수 나왔어. 아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그래프는 x수 아래로 내려가. 이런 식으로 야매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아래 판단 안 되면 답이라고 생각하고 정적분 계산 때려봐. 그 진짜 위면은 정적값이 뭘로 나오겠냐? 플러스 나오겠죠. 근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나왔어. 아 그래프가 x 아래에 있구나. 그럼 계산 결과에 뭐 붙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붙여도 되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 제일 정확하고 제일 확실해. 근데 지금 수트나 별 해당 내용이 없어. 미적분을 가게 되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희한찬란한 그래프들이 나와. 그래프 그리는데 한참 걸려. 그런 거 정적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린다고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이런 편법들이 요긴하게 쓰이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그리자. 근데 간혹 그리기 힘들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야. 위아래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해놓고 계산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면 그대로 넓이를 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교점을 기준으로 한쪽만 계산할 때야. 교점을 걸쳐서 바로 계산할 때는 그냥 정분 때리면 안 돼요. 교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그 결과를 놓고 그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럴 수 있지. 봐봐. fx가 이렇게 있고요. y는 gx랑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x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적분은 x축과 각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x축과 fx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에서 x축과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걸 식으로 쓰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전체 넓이지.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어디 아래쪽 이 넓이 gx, dx 빼면 되겠구나.
근데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비적분 함수를 합칠 수 있다고 배웠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어떡하는 얘기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라는 뜻이야. 앞으로. 그지?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 걸 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위쪽 아래쪽이 판단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써주면 되겠죠. 절대값 쓰면은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걸로 바뀌겠죠. 항상식이.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쓰여질 수도 막상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되니 또 그래프를 그려서 둘이 만나는 점부터 찾아야겠지. fx와 gx가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fx 그래프가 이렇고요. gx 그래프가 이래요. 그걸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잖아. 그럼 그냥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전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플러스로,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우리 넓이의 차가 또 구해지는 거라고요. 요 부분은 fx가 더 위에 있잖아. 이게 fx니까. 그러면 fx 빼기 gx를 해주시면 요 부분은 정적값이 양수 나오겠지만 여기는 밑에서 위에 걸 뺐기 때문에 정적값이 물러 나오면 음수 나오겠죠. 결국 통째로 이 구간을 정적도 때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차가 구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절대값이요 정적분하는 거야. 그럼 풀 때도 하니 구간이 쪼개지겠지.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위에 있는 fx에서 아래 있는 gx를 빼서 적분하시면 돼요. C부터 B까지는 위에 있는 gx에서 아래 있는 fx를 빼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또는 아까 마찬가지로 에이 너도 그냥 fx, gx를 뺄래? 그럼 정적값이 뭘로 나오겠니? 마이너스 나오겠죠. 계산 결과를 마지막에 플러스로 바꿔주셔도 돼. 다만 통째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교점에서 경계를 나눠서 끊어서 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치? 공식들 있는데 공식들 내가 선생님 좀 이따 할게. 괜히 또 처음부터 공식 알려주면 또 안 할라. 자, 문제 볼게요. 그러면 어디 넘어갑니다. 217쪽 필수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y는 x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죠. 그래프는 그려보려고 봤더니 이 순례가 막대 안 돼. 왜네? 저는 그래프는 x축과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는 게 어디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네. 그치? 그럼 어떡하겠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쓸 때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쓰겠죠.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쓰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그치? 밑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돼? 바로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치? 아니면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빼놓고 계산한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겠죠. 그치? 난 저렇게 할게 그냥. 자, 적분을 몇 쓰면 3분의 1 x 세제곱 x제곱 3x 마1 3. 자, 마이너스 붙이고 3집어넣으면 27 9 3집어넣으면 빼기 9 3집어넣으면 빼기 9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을게요. 플러스 3 9 없어지죠. 여기는 얼마 되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2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3분의 32로 제대로 보겠니?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3차 함수야. 역시 어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부분인지 그래프부터 그려야겠지.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야? 방정식 풀어서 교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야 돼? 인수분 해봐야겠네. 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죠.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 되겠네. 자, 그래프 금방 그리겠다. x에서 어디서 만나니? 0과 1과 3에서 만나요. 0과 1과 3. 얘는 간격이 좀 좁고 얘는 좀 멀리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을 비하는 건 여기와 여기야.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아니지? 0부터 1까지 끊고 1부터 3까지 끊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얘를 그대로 x 세제곱 4x 제곱 3x dx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x 세제곱 4x 제곱 플러스 3x dx.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 붙여도 좋고요. 계산 결과에 마이너스 붙여도 좋죠.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이야? 개취야? 선생님은 계산 결과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좋더라. 왜?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면 부정적 방법 바꾸면 되니까. 물론 뭐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도 뭐 바꿔주면 되긴 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쓰기는 게 좋더라. 자, 4분의 1x의 4제곱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0, 1 빼기 4분의 1x의 4제곱 3분의 4x의 세제곱 2분의 3x의 제곱 1, 4. 자, 계산하면 얘는 1만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젠장 4분의 1 더하기 4분의 6 4분의 7에서 3분의 4를 뺄 거야. 12분의 21 빼기 16 12분의 5가 나오네. 됐죠? 그 다음 뒤에 것도 계산했는데 아 분수 나오면 진짜 계산하기 싫다. 그치? 자, 앞에서 우리가 증정분해서 할 때 선생님 어떤 팁을 줬니? 이렇게 개수들이 분모로 분수꼴로 되어 있으면 계산해서 나를 구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많다 그랬어요. 전체 넣고 빼기보다 하나하나 넣고 각각 빼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 그랬죠. 그치? 갑니다. 자, 4분의 1을 빼놓고요. 어차피 3의 4제곱 한 다음에 나중에 1의 4제곱을 넣고 뺄 거 아니야. 그러면 3의 4제곱 81에서 1의 4제곱 1을 빼면 되겠죠. 하나씩.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3의 세제곱 27에서 1의 세제곱 1을 빼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3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얘도 그렇게 보이지? 12분의 5에서 뺍니다. 이거 어떻게 돼? 80이니까 4로 나누면 2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 26 이렇게 3분의 4 곱하기 26 104 3분의 104 마이너스 3분의 104 얘는 8 얘도 이쁘게 두지네 4, 3, 12 이렇게 나와. 됐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12분의 30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적분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니?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지금 넣었다면 어때? 나중에 4, 3, 2 다 통분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엄청 커지고 거기서 계산 시간 다 잡아먹고 실수도 많이 나와.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프 그려내면 넓이가 어느 부분의 넓이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플러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반드시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한다? 방정식부터 풀어서 교점부터 정확하게 찾으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서 왜 안 그려요? 자, 미분해서 그리면 우리 했더니 x축과의 교점이 구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구해주니? 극대 극소가 나오죠.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교점이 필요한 거잖아. 미분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교점을 찾아서 그려야 돼. 방정식을 푸셔야 된다고요. 됐니? 자, 그 다음 필수제 2번 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였습니다. 이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아니고 딱 구간을 잡아줬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3, x는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구해봐야지. 자, 일단 그래프 그려니까 이 순간 바로 되네.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1과 5에서 x축에서 만나는 그런 2차 함수야.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6까지니까 1과 5의 중점이 얼마니? 3이지. 그치? 3부터 6은 어디 있어? 5를 지나서 6까지지. 6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역시 어때? 3부터 5까지는 아래쪽에 있고 5부터 6까지는 위에 있지. 그치? 그럼 인테그랄 3부터 5까지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를 정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5부터 6까지는 그대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를 정적분하시면 되겠다. 됐니? 계산은 하시면 되지 뭐. 하시면 되지? 자, 여기쯤에서 네 가지 차이서 안 되겠다. 네 가지 차이서 공식을 알려줘야겠다. 네, 봅니다. 당연히 공식 써야 돼. 넓이 구하는 공식. 선생님, 공식부터 안 알려주고. 공식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넓이 공식. 책에도 있을 테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214쪽에 있습니다. 214쪽에. 214쪽에 여기 한 가지만 있네. 자,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일 때야.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그 둘러싸이는 요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아까 나왔었지. 아까 예제에서 풀었던 거.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식을 직접 정적 계산해서 만드는 공식이야. 이거를 가지고 직접 알파부터 베타 정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만들어내서 공식이라고요. 일반화된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어때? 여기가 바뀌어 나와도 얼마든지 공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게 되겠지. 그냥 귀찮았으면 안 할 건데 밑에 책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봐. 어디냐? 214쪽에 증명돼 있죠? 214쪽에 아래쪽에 증명돼 있죠? 직접 이렇게 계산한 거야. 별다른 거창한 의미가 있는 증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직접 정적분 때려본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한 결과가 바로 나온 공식이야. 자, 이때 넓이 공식 S는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오모? 이 넓이가 6분의 절대값의 A가 뭔데? 2차함 개수야. 절대값 몇 씌웠겠니? 넓이는 항상 양수 나와야 되잖아. 여기는 어차피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의 세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 2차함 개수가 음수이면 이렇게 되고 양수면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넓이를 구하는 거는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절대값 씌워준 거야. 6분의 절대값 A, 6분의 2차함 개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두 교점 중에서 큰 쪽에서 작은 걸 뺀 거의 세제곱이 바로 정제곱 값이다. 좋죠? 써야 돼, 이런 상황.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쓰는 거야. 됐지? 근데 딱 이때만 쓰는 게 아니고 봐봐. 배열대 형태가 fx가 있고요. 직선이 있어. fx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어요. 이 둘이 또 서로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둘러싸인 교점의 넓이야. 둘이 교점이 어디 생기는데? 알파에서 베타 생기는데. 봐봐. 자, 이 둘의 교점 어떻게 구하니? 둘이 갖다 놓고 풀죠. 그럼 얘 이항시키면 여기서 이걸 뺀 게 0입니다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ax 제곱 b-mx c-n은 0의 두근이 바로 뭐야? 알파, 베타 되겠죠? 맞네? 그러면 뭐요? 여기가 결국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식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거이 나오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넓이 구하려면 이거를 선생님이 F라고 이거 쓰라고 할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 빼기 F 절대값 쓸게.
이거 적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두 함수를 뺀 거를 절대값으로 적분하면 넓게 보여진다고 그랬죠. 둘셋 넓게. 근데 이 식이 바로 뭐야? 이 식이잖아. 이거잖아. 뺀 게. 그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위랑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부분의 넓이가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어때?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식은 결국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잖아. 이 식에다가 절대값으로 정렬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식이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때? 똑같은 결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이 못 쓰면 돼.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2차 함수가 x축이 아니라 다른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둘러싸인 부분 넓이도 역시 6분의 2차 함계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수 되는 거야. 됐니? 자, 심지어는 어때도 가능하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서 두 개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죠. 됐니?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g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자.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 둘의 교점 어떻게 하니?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이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알파 베타니까 이 부분의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때리면 되잖아. 왜? 둘을 뺀 식이 바로 너니까. 그게 곧 너니까. 결국은 어때? 이거 정적분한 거랑 다를 바가 없지. 다만 2차 계수만 a 자리만 얘로 바뀌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다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결론 보세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공식이잖아. 그치? 이게 기본 공식이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2차 함계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큰 건 빼기 작은 건의 세제곱으로 풀 수 있다고. 근데 그게 x축이 아니고 또 다른 직선과의 교점이 두 점에 생길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쓸 수 있어. 왜? 어차피 이 정적분 값은 둘을 빼서 구할 거 아니야. 둘을 빼서 정적분 할 거 아니야. 둘을 빼도 2차 빼기 1차는 여전히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피적분 함수가 여기서 이걸 빼도 여전히 2차식이잖아. 그 2차 함수가 또 어때? 알파에서 베타에서 교점을 갖는 상황이니까, 영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얘는 어때?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2차 함계수 여기서 이걸 빼봐야 2차 함계수는 원래 2차 함계수랑 똑같이 오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도 봐봐.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도 두 교점 사이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또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서 구하겠죠. 그럼 2차에서 2차에서 빼서 정적분 하겠죠. 근데 2차에서 2차를 빼면 재수 없으면 2차항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2차항의 부호가 어땠죠 지금? 정반대죠. 그럼 2차항 계속 사라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여전히 비적분 함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x가 교점은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죠. 새롭게 만들어진 2차 함수의 교점은 알파 베타에서 x가 만나겠죠. 그럼 똑같은 공 쓰면 되겠지. 다만 이때는 2차항 계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의 차가 새로운 2차항 계수로 들어오는 것만 달라지겠죠. 그치? 앞에는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2차항 계수는 처음 거랑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들을 구할 때는 2차항 계수는 두 함수의 2차항 계수의 차가 들어온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자 언제 넓이 공식을 쓰는지 잘 보셔야 돼. 어떤 상황이야? 선생님은 나 편하게 난 메롱이라고 그래. 그냥 메롱 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한번 짜면 이거 뭐지? 메롱이고 메롱이고는 뭐예요? 어쨌든 이런 메롱 같은 상황에서 넓이 공식 쓰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써야 돼. 선택이 아니야.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계산하면 시간 다 잡아먹잖아. 근데 공식 쓰면 어때?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려.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왕이면 뒤에 보면 이제 복잡한 도형들도 넓이 구할 거야. 그때도 가급적이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세요. 그냥 푸는 방법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잘하면은 이 공식을 써서 쉽게 계산이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볼 거야. 시너지도 분명히 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때 공식 써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는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여기 문제야. 봐봐.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아래쪽 메롱의 절반이지. 대칭축이 3이니까. 그럼 메롱 넓이 구해서 반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메롱이 얼마야? 6분의 절대값 파이 2차항 개수니까 1 베타 빼기 알파 5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세제곱. 그게 메롱인데 그게 얼마야? 절반만 쓰면 되는 거겠죠. 이로써 우리가 풀이 조금 줄인 거야 지금 계산을. D는 어쩔 수 없죠. 3분의 1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5x 5 아따 숫자 크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봐봐 조금 더 센스 있게 풀 수 있어. 이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넓이는 무한 공간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바보야.